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6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보세요. 큰돈 법니다. 우리가 6월이 오기 전에 무조건 바닥에 사놔야 될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4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들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될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보세요. 큰돈 법니다. 일단은 이번에 5월 MSCI 지수 편입에 불발이 됐습니다. 5월 MSCI 지수에 코스모 신소재랑 KT는 편입이 됐으나 사실상 기대가 가장 컸던 에코프로가 불발이 났습니다.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4개 종목이 새로 편입되고 4개 종목이 빠졌으나 그 안에 에코프로는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실제 지수 반영은 5월 31일 장마감 시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편입이 되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뭔가요?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거의 한 80% 이상의 운용사들은 패시브 말 그대로 지수를 추종할 때 MSCI를 추종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운용사의 80%는 MSCI 지수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한 뭐 코스모 신소재가 포함이 됐다. 그러면은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에 새로 추가된 코스모 신소재의 비중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한 지수랑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 자금을 우리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추가됐다는 것만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에코프로도 당연히 있었겠죠. 왜?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불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었던 에코프로가 악재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좀 많이 하락하고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2차 전지가 하락하고 빠질 때 우리가 그럼 2차 전지를 지금 하락할 때 더 사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는 것도 좋죠. 당연히 바닥에 눌린 거를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분위기가 좋은 데가 어딘가요? 분위기가 괜찮은 데가 어딘가요?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냐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비중 확대를 해라라는 거의 뉴스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2분기 비중 확대 적기다 나와주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이슈들이고요.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 85,000원을 유지하고 하반기 수급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부터 본격 시작한 삼성전자의 디램 및 낸드 감산 폭은 20에서 25%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연말까지 감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수요와 우리가 공급이 있다고 쳤을 때 공급이 그대로인데 수요가 올라가든, 또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내려가든 둘 중 하나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뭐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공급을 감산하고 있죠. 예, 줄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을 올리려는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은 수급 개선, 가격 하락 완화, 재고 감소 등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오히려 2분기가 3분기, 4분기를 위한 기회로 분석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가 좀 기회다라고 하는데, 근데 꼭 우리가 그냥 이번에 감산하니까 2분기가 기회고 3분기, 4분기가 좋아요라고 하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감산,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00%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영향도 있겠죠. 바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조기 출시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갤럭시 플립, 갤럭시 폴드 이 휴대폰들이고요. 조기 출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 폰을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긴 7월 말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3 시리즈처럼 제품을 조기 출시해 반도체발 실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고, 사실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 반도체가 4조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6천억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갤럭시 S23이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제 사실상 반도체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 선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갤럭시 S23 같은 역할을 해줄 폴더블 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조금 빨리 출시하자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8월 10일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언팩이 7월 넷째 주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는 폴더블 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판매량도 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늘어나면은 총 한 1200만 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폴더블을 조기 출시를 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니까 이제 플립입니다. 화면이 원래 요만했죠. 근데 그 플립 화면이 이제는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전망치고요. 화면이 이만큼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도 화면이 꽉 차 있고 외부도 거의 꽉 차 있는, 거의 빈틈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 폴더블에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삼성전자 갤럭시를 쓰나요?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갤럭시를 쓰는 이유, 당연히 뭐 플립, 폴드가 이뻐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흔히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관성? 바로 삼성페이를 놓을 수 없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휴대폰만 있어도 결제가 가능한 이 삼성페이를 너무나 편하게 쓰기 때문에 이 삼성페이를 쓰는 사람은 갤럭시를 계속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페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관성이다. 그래서 삼성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네이버페이까지도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로 이제 네이버페이 결제도 돼요. 오프라인 총공세가 진행이 되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의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연동이 돼서 이용자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저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페이랑 연동해서 네이버페이를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페이 결제는 온라인 시장에 국한돼 있었으나 협업으로 전국 300여만 개의 삼성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삼성페이 얼마나 쓰는데, 삼성페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이 누적 결제액이 출시 후에 약 8년 지났습니다. 근데 현재 200조를 돌파했습니다. 총 결제액이. 엄청나죠? 왜 엄청나냐? 출시 1년 만에 누적 결제 금액이 2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년 동안 넘어오면서
총 금액이 100배까지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조가 현재 200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페이가 갤럭시를 써야 되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간편하기에. 근데 이거를 삼성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페이 대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IT에 이어 유통업계로 번진 페이 대전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쓱페이와 스마일페이 매각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T 업계, 페이 대전이 유통업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페이가 우리가 삼성페이 거 빌려 쓰지만 야 쓱페이 우리가 쓰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력 인수 후보로 인수에 성공한다면 간편 결제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지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국내 간편 결제 시장에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 세 개 페이 회사가 대표적인데 그중에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한 24%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페이가 만약에 쓱페이랑 스마일페이를 인수를 하면은 좀 지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특히 마켓컬리도 간편 결제 서비스 컬리페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를 안 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 거의 이 정도로 지금 페이 대전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빠졌습니까? 그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애플페이가 빠졌죠. 이번에는 애플페이까지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고요. 애플페이 한 달 성적표입니다. 3월에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하고 애플기기 이용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보이고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애플페이가 처음 나온 건 2014년입니다. 근데 국내 NFC 그러니까 휴대폰에 결제를 할 수 있는 이 단말기 도입이 미뤄지다 보니까 약 10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애플페이가 한국에 나왔다, 한국에 출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의미가 깊죠. 중요한 건 뭐다? 삼성페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우리는 카드 수수료만 내죠. 근데 애플은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예요. 그러면 당연히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로 이득을 내겠죠.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으며 0.15% 선의 수수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쓸 거면 수수료를 조금 더 내고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이폰으로 NFC 결제가 가능하고요. 플러스로 애플워치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애플기기 이용자들이 상당한 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아니 그래서 뭐 수수료도 내야 되는 거고 뭐 물론 10년 만에 출시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확인을 해보니 사용자가 꽤 있더라. 애플페이가 나름 대박이 났습니다. 애플페이 출시 한 달 현대카드 신규 발급이 156%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쓰려면 현대카드만 쓸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있는 사람만 애플페이 등록이 돼요. 그럼 당연히 현대카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은 신규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신규 발급하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애플페이 출시 이후 한 달간 신규 발급된 카드는 약 35만 5천 장입니다. 뭐 이게 많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전년 동월 대비 약 15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3만 8천 장 정도 발급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애플페이가 출시되자마자 35만 5천 장이 발급됐다라는 거는 애플페이 효과가 약 156%는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실상 애플페이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현대카드 신규 회원 중 애플기기 이용자 91%가 애플페이 등록을 했으며 애플의 이용 결제 건수가 93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10 중에 9은 애플페이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애플페이를 등록하기 위해서 현대카드 신규 발급자 중 9은 발급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애플페이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늘어난 이유, 156% 증가한 이유가 애플 때문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었어요. 10만 장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올린 게 애플페이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페이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은 약 71%. 그러니까 등록한 90% 중에 또 9명 중에 7명은 계속 애플페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쓴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당연히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친구들 많겠죠. 그래서 MZ 세대의 비중이 거의 80%, 젊은 친구들을 저격을 해서 애플페이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대박이 났다. 애플페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이걸 보니 누가 당연히 삼성이 배가 아프겠죠. 어디서 배가 아프냐? 잘 돼서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0.15, 0.015 이 수수료가 상당히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페이도 유료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카드사의 수수료와 관련한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애플페이처럼 건당 수수료 유료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계약을 맺었습니다. 뭘로? 수수료를 공짜로. 근데 기존 계약 만료 시점이 8월입니다. 올해. 근데 이 8월 3개월 전부터 통상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재계약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뭐 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협상을 하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떤 조건이든 기존의 조건에서 바꾸려면 3개월 전에 나 연장 안 해. 다시 얘기해 보자.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일단 연장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재계약을 하든 뭐라든 간에 협상을 다시 진행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루 평균 간편 결제 이용 실적이 7,326억 원입니다. 물론 전체 다 뭐 삼성페이 실적이라 보긴 힘들지만 간편 결제 이용자 중 40%가 삼성페이예요. 그러니까 7,326억 중 거의 한 2,900억, 2,800억 정도는 삼성페이 사용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0.015%만 수익을 벌어도 4억 4천만 원이 매일매일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조만간 이 삼성페이 유료화를 언제부터 8월 중순이니까 지금 5월부터 이미 협상을 시작을 해서 5, 6, 7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근데 아마 삼성전자가 뭐 당장 뭐 돈을 주세요, 수수료를 내세요 하는 것보다 동일한 요율의 수수료를 받기보다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슬라이딩 방식 제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도 조만간 애플페이처럼 유료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미 연장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을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조건부 유료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뭘 관심 가져야 돼요? 이제는 삼성페이가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업의 하나가 됐고요. 유료화 진행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제하면은 엄청나게 뭐 티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하루에 4억,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은 120억,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은 이 돈이 거의 뭐 대략 한 뭐 1440억,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 규모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0억 정도의 1년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유료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보는 거고, 그래서 관련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첫 번째고요.
MBT라는 기업입니다. 왜 MBT냐?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협업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죠. 네이버 제휴사가 MBT예요. 그래서 MBT에 에디슨 오퍼월이 네이버페이 포인트 혜택 등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 유료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니틱스입니다.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MST를 이용해 NFC 방식의 반도체를 개발을 했고요. 2016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본격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대부분 저점에 있어요. MBT도 저가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3개월 정도 협상 시작한다 했습니다. 8월 중순이 만료예요. 그 3개월 전이 5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협상 시작이고요. 지금이죠. 그래서 아마 6월, 7월쯤에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래야 8월에 다시 계약서를 쓰겠죠. 그래서 유료화 기대감으로 우리는 MBT, 그 다음에 지니틱스 관심을 갖고 있어라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할 데도 없으니까요. 입력하지 마셔라.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무료로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전혀 없나요? 입력할 데도 없고요.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쭉 내려가서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까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난 무료 단타 카톡방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 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5월 10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구지업 관련주가 움직였으면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입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